안녕하세요. 아이케인 유튜브 대학 크리에이터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밝은 일상의 배치와 루틴의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성하려고 할 때 루틴으로 그것을 달성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루틴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밝은 일상이 배치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반이자 우리의 일상을 가꾸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요, 밝은 일상의 배치 방법과 관련해서 우선 행복의 기본지수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일상을 배치해서 행복의 기본지수를 높여놔야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밝은 일상을 마치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밝은 일상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또는 선천적으로 나는 엄청 성격이 밝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잘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일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딱 마음을 먹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세상이 되게 힘들죠. 경쟁사회에다가 서열사회에다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심지어는 나는 오랫동안 나의 인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지 않았어. 나는 심지어는 경단녀가 돼서 벌써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 이런 케이스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공화국에서 시험을 보다가 계속 실패를 했어. 나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 우리가 밝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들면 뭐 한두 끝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일상을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이 리질리언스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달성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거든요. 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지속성, 이것은 밝은 일상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밝은 일상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 먼저 크게 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디테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습관, 루틴에 의해서 밝은 일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밝은 일상은 이 습관과 루틴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밝은 일상을 유지하셔야 여러분들이 루틴을 가지고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달성해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습관과 루틴이 잘 붙으면 밝은 일상을 유지하는데 또 선순환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벤트에 의한 밝은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기획해서 그 이벤트를 하고 나면 밝은 일상이 나에게 주어져,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마음 집중에 의해서 밝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밝은 일상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둡고자 해서 어두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오리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요, 큰 리듬, 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는 이 사이클이 상향으로 움직이지만 어떤 해는 또 이 사이클이 하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어가요. 사실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어두움의 그림자가 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두움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인간이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내부에 긍정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능력을 몸에 쫙 붙여서 내가 계획한 것이 긍정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요, 장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대부분인데 심지어는
단기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불안해. 또는 내일 발표인데 오늘 불안해. 이런 단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곧 승진이 다가와. 그런데 그 승진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기타 등등. 또는 자녀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이 고개를 넘어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지금의 실력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불안감이 우리가 평상시에 접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해당하죠.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관계에 의해서 감정적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감정적 상처가 쌓이게 되면 점점 타인을 부정하게 돼요. 타인을 부정하면 그것은 곧 자기 부정으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악순환 고리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감정적 상처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그림자를 더 드리우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죠. 또 자신에 대한 각종 부정적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격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말투가 왜 이렇지.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등등 우리 자신에 대한 각종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예를 들어서 체형이 나는 본래 굉장히 이렇게 통뼈야. 그래서 이렇게 각진 체형이야. 이거요. 엄청 가꾸면 여러분들의 개성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가야 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각종 부정적 생각들이 우리를 항상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은요.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자연, 인생 이 모든 것이 세상의 큰 바이오 사이클 안에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리듬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인정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원래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두울 수 있어.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갖고 그 어두움이 짧게 지나가도록 나를 위안한 것이 힘이 돼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이 자신만의 방법 같은 것이죠. 이것을 갖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태어났고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두움의 상태가 짧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만의 방법을 갖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래 불안, 이것은 무의식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라든지 어떤 나쁜 경험이라든지 등등이 나의 미래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읽을 책이죠. 백만장자 시크릿에 보면은 앞부분에 우리의 생각의 청사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엄청 중시하고 있어요. 이 무의식을 리세팅하는 것은 명시화라는 기법이 가장 잘 듣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긍정화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메모해보고 이렇게 명시화의 방식을 통해서 밝은 무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찰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생 지도 그리기를 매월 한 번씩 해보세요. 인생 지도 그리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밝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반복하고 인생 지도 그리는 것 자체가 명시화의 기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저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을 새로운 무의식의 청사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월 한 번씩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내면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이 위에서 내가 나를 들여다봐요. 이러면서 나와 내가 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에게 굉장히 주요한답니다. 이것은요. 자기 수련을 지속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주는 이런 자기 수련을 의미하죠. 이것을 반복하면 우리 미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안이 과제 불안인데요. 과제 불안은 이런 거예요. 과제가 길고
미래가 불투명해. 얘는 잘게 쪼개보면 과제 불안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내가 요거를 해서 1시간 끝에 요거를 달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과제의 미래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확신에 가깝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일 후에 뭘 해야 돼? 그러면 3일 후에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시지 말고요. 그걸 하루로 자르기도 하고 하루 내를 또 오전, 오후, 저녁으로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간으로까지 잘라서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요게 쌓여서 나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제를 잘게 자르는 방식에 의해서 과제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과 분량을 잘 세팅해서 계획을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벌떡 습관입니다. 제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과 분량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계획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벌떡 습관을 자기가 실행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과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불안입니다. 이 관계 불안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이 단어를 꼭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권하는데요. 솔직하고 당당한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대응하면 그 친절한 기운이 우리에게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몸에 밴 좀 그런 친절 이런 거 말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퍽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일종의 용기죠. 현재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 같은 것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태도에서 또 친절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관계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중추가 되는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친절, 우리 바로 제 강의 들은 다음에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권해요. 이건 물론 말은 성립 가능하지만 실천이 어렵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되뇌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바라는 나, 그러니까 내가 주관하는 나의 행위, 이것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관계 불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몇 번만 느껴보시면 오늘 제가 얘기한 받기보다 사랑하기에 중점을 두자 하는 거 실제로 실천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어둡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막 화나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감정 치유는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기 돌봄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조금 미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용서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돌보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러면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점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결국은 감정을 치유하는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죠. 내가 뭔가 감정 불안이 있어 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어. 이 상처를 그냥 문신처럼 간직하세요. 그걸 떨쳐내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것을 문신에 간직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처를 문신처럼 간직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상처야. 그러면 걔는 제가 많이 쓰는 것은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던지는 것을 연상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주요합니다. 사실 요거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샷을 탁 쳤는데 잘못 쳤어. 그러면 그 잘못 친 샷에 대한 생각 때문에 화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다음 샷을 치면 반드시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 쳤을 때는 잘못 친 자기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상상한 모습을 보자기에 쌓여 자기가 잘못 치는 그 모습을 보자기에 싸고 개를 들고 날아가도 좋고 순간이동을 해도 좋고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보자기에 싼 거를 버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쭉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걸 연상하고 완전히 버려진 느낌 그 상태에서 다음 샷을 치면 실수가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만드는데 작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상처는 문신처럼 몸에 간직하고 단기에 좀 화가 나는 거라든지 상처 이런 것들은 보자기에 싸서 한강에 자주 버려보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거, 내가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있어, 다른 요소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뭔가 데이터를 지우려고 해요. 지우려고 할 때 그거를 그냥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 주면 다 그거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완전히 지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데이터를 그 위에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의 상처는 기쁨이나 작은 즐거움 같은 것으로 덮어 쓰기를 함으로써 그 상처를 우리가 보듬을 수 있다. 그 상처를 조금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쁨이나 다른 감정으로 대체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제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나에게 선물하는 행위.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시행해 주는 것, 이것도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해주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큰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셔도 좋죠. 저는 문방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고한 나에게 정말 수고해서 하고 문방구 하나를 작은 것이라도 직접적인 선물을 제가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에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에게 선물처럼 해주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인데요. 매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몸을 과하게 움직여주면 몸의 활성화랄까요? 그 상태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행복에 더 예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운동의 강도를 높이도록 조금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운동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몸이 힘들다는 느낌을 가진 정도의 수준으로 강도를 조금 높여서 40분이나 5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걸 꼭 권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뛰다가 걷다가를 이제 이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몸이 약간 녹초가 될 정도로 운동을 해준 다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지 않습니까?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는데 제 경우는 정말 직접적으로 잘 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운동 중에 제일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행복의 기본 지수를 하루 종일 꽤 오래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수영입니다. 물이 몸에 닿는 그 느낌을 계속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수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행복 전체의 기본 지수는 아주 쉽게 높아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감을 내가 느끼는 요소를 찾는 것이에요. 이 요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만의 구체적인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방식들을 리스트를 쓰면서 찾으면서 리스트를 써서 그들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놀이 같은 게 있겠죠. 뭐 놀이는 이건 취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영화가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경치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음식을 아주 음미하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놀이의 종류 중에서 내가 나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써보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장적 성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정말 행복해라고 느끼는 것 중에 저는 강도가 정말 높은 것이 성장적 성취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글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 또 좋아해. 근데 글쓰기를 한 3번 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내 마음에 쏙 드는 결과가 나왔어. 브런치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성장적 성취에 해당하죠. 뭐 블로그의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또는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5분 동안 내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 이런 것이 성장적 성취에 해당합니다. 감동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것도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 행복감 이것도 여러분들 경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선물 얘기하면서 저는 문구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문구류를 사서 선물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옷을 사는 것이 행복감을 아주 극단적으로 높여주는 분들도 계세요. 옷을 적절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행복감을 높여주는 그 노력을 하시는 것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음식
후식 재료를 좋은 놈을 빵빵하게 사서 냉장고나 집에 비치를 해놓으면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메모하시면서 자신만의 행복감의 요소를 평상시에 찾아두시고 찾은 행복감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기가 막힌데요. 역시 여행입니다. 여행은요, 우리가 현재 삶에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느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에 행복감이 아주 커요. 저는 특히 혼자 여행을 권합니다. 이 혼자 여행만큼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여행이 없어요. 제가 권하는 건 최소 2박 3일을 가는 게 최상인데요. 반나절이라도 혼자 여행을 꼭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능하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혼자 여행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좀 과하고요.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꿈이 말하자면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라서 제 경우는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은 과감하게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나와요. 100가지 무조건 다 무시하고 움직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혼자 여행 불가능합니다. 이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4명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4명과의 지속적인 대화, 그리고 조금 이국적인 풍경, 평상시에 내가 살지 않는 곳의 어떤 낯섦, 이런 것이 우리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주고요. 우리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여두면요, 루틴이나 지속 실행의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이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니까 꼭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틴 얘기로 가볼까요?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여놓으면 우리가 루틴을 실행하는, 루틴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루틴의 실행 가능성을 아주 높여줘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루틴을 세팅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성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고요. 이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 여러분들 루틴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루틴의 속성은 3가지가 있어요. 루틴의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장소, 벌떡 습관입니다. 우리가 그 루틴을 시행하려면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독서를 너무 안 해서 10시에 나는 항상 독서를 할 거야, 이렇게 예를 들자면 하시는 거예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를 갖다 놓고 의자를 놓고 그 위에 화분 하나를 들고 가서 그것을 오전 10시에 화분 하나를 올려놓고 그 베란다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 이걸 루틴으로 정하는 거예요. 매일 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화분 하나 올려놓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매일 10시에 1시간씩 책 읽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요, 9시 55분이 되면 벌떡 일어나서 화분 있는 곳으로 가서 작은 화분을 드는 거, 이것이 출발이에요. 벌떡 습관이 출발이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우리는 루틴을 잘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을 루틴의 3요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루틴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주기성이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주기성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격일로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요것은 강제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루틴을 설정할 때는 매일 루틴하고 주간 루틴을 설정하시기를 권해요. 주간 루틴은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것, 또는 토, 일요일 날은 그것을 반드시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주간 루틴에 해당합니다. 격주간도 뭐 가끔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취미처럼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간 내지는 격주간 루틴으로 정해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루틴과 습관의 관계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루틴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것이 몸에 착 붙어. 그럼 이제는 루틴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루틴처럼 행위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매월 저는 루틴을 최소한 4개 정도 설정을 해서 일상을 살아가기를 권하는데요. 매월 새로운 루틴을 4개씩 하면 루틴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아니에요. 루틴을 해서 2달, 3달, 4달 했더니 그 루틴이 습관이 됐어. 그러면 루틴으로 설계해서 실행할 필요가 없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루틴이 지속되면 습관이 된다. 루틴은 의지적 행위고 습관은 비의지적 행위니까, 비의지적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습관을 점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루틴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루틴을 세팅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틴 세팅을 하는 기본, 아까 제가
제가 3요소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루틴을 한다는 것은 시간 정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은 언제고? 당연히 구체적인 장소와 환경을 정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10시에 책을 읽으면 베란다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화분 하나를 들고 가서 루틴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내가 아침에 책을 매일 10시에 읽을 거야. 우리 동네 가까운데 내가 정말 예뻐하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여기는 10시에 문을 여네. 내가 매일 10시에 카페 시작할 때 가서 맛있는 카모마일 티를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결정을 해두고 그것을 매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루틴을 비교적 실천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포함해야 될 루틴의 종류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강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루틴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습관으로 몸에 붙이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체조예요. 아침에 체조 안 하시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체조를 루틴으로 반드시 붙이시기를 권하고요. 당연히 또 하나는 명상입니다. 체조가 육체를 돌보는 것이라고 하면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 중에서 특히 체조와 명상 꼭 포함하시기를 권하고요. 또 자기 선언, 자신의 삶은 인생의 어떤 꿈이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이리저리 막 혼돈의 시기를 계속 겪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잡아주는 루틴 중에 하나가 선언이에요. 아침에 자기 선언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빼서는 안 되는 우리 루틴이 당연히 운동이죠. 왜냐하면 운동이 우리의 밝음을 선사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위들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루틴 중에 하나는 낮잠입니다. 낮잠을 주무시면요, 실제로 잠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이 낮잠에 의해서 오후 시간이 아주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낮잠도 완전히 루틴으로 붙어서 한 30분 정도를 쭉 주무실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 오후 시간, 밤 시간을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낮잠 루틴도 반드시 해야 될 루틴의 리스트에 하나 넣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반드시 루틴으로 해야 되는 건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실은 루틴보다 습관까지 가셔야 될 그런 과제이긴 합니다. 꿈과 연관된 행위를 매일 하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루틴 중에 하나죠. 저는요 아침에 샤워를 할 때 한 3분 정도 그냥 샤워물만 쭉 맞아요. 그리고 그때 머릿속으로 내 인생에서 꿈과 관련된 것, 오늘 요거 하나를 해야지 하고 아침에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루틴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기를 써야 하루를 잘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일기 쓰기도 꼭 포함되어야 할 루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을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루틴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설정하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특히 아침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잘 지킬 수 있는 루틴이에요. 그래서 아침 루틴은 여러분들 꼭 설정을 하시고 제 강의 들은 직후부터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루틴을 세팅할 때는 아침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침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밝고 맑고 힘 있는 기운이 있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밝고 맑고 힘 있는 기운을 호흡을 하면서 쭉 들여 마시고 그 좋은 아침의 기운을 가지고 아침 루틴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아침의 속성은 당연히 시작의 생체 리듬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태양도 떠오르고 우리의 몸도 시작의 생체 리듬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속성상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밝고 맑고 힘 있는 그런 기운과 그다음에 리듬 자체가 어떤 시작의 생체 리듬인데다가 내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틴 중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아침 선언을 창밖의 하늘을 보면서 아주 맑은 기운을 마시면서 선언을 하면 최고겠죠. 제가 아우토겐 명상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권하는데요. 실제로 김 교수의 이름 모닝 루틴 1시간 반, 그러니까 5시부터 6시 반까지 같이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아이캔 유튜브 대학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닝 루틴 들어와서 1시간 반 아침에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매일 하면 아이캔 유튜브 대학 수강하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쉬워지죠. 아침 루틴으로 그냥 수강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아우토겐 명상을 같이 항상 해요. 이 아우토겐 명상은 이 몸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는 명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잡념이 덜 들어오고요. 명상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데 결과는 대단합니다. 이 아우토겐 명상을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 편도체,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게 많고 하는 것은 긴장 상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아우토겐 명상 등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아침 기운과 나의 몸을 전체적으로 일체화시켜서 아침의 느낌의 행위를 항상 하는 그런 자신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루틴 중에 맑은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가 체조죠. 제가 보통 아까 얘기한 김 교수의 이른 모닝 루틴에서 함께하는 것은 수리야 나마스카라 A타입, B타입이라는 요가 체조를 하는데요. 요가 체조가 굉장히 몸을 풀어주는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작용을 같이 함과 동시에 머리를 낮추는 그런 자세가 많기 때문에 피가 머리 쪽으로 살짝 몰리면서 아침에 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 외에도 음악을 듣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루틴이라든지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권하는 것은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낭독하는 자기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맑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10분 낭독 독서하는 것도 좋은 아침 루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샤워하면서 나의 꿈과 관련된 일 한 개를 선택하는 거, 이걸 루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몸과 마음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루틴의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돼서 필수 루틴들이 있어요. 플래너 쓰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플래너 안 쓰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플래닝을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오전에 2가지, 오후에 1가지, 저녁에 2가지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하루 전체에서 3가지를 할 때도 있고요. 5가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적은 수를 자신이 할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내는 그런 플래닝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눈 운동 독서 하는 것이 하루가 계속 책과 친구가 돼서 책과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출발을 알리는 게 10분 눈 운동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10분 눈 운동 독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매일 반복해 주시면 눈 운동 독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의 기운, 하루 종일 자주 책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집중하기 수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몸의 상태나 정신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체조도 하고 아우토겐 명상도 하고 선언도 하고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1시간 이상 동안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효율을 무지하게 높일 수 있어요. 이때는 내가 낮 시간에 해서 잘 달성이 안 됐던 거, 조금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역시 자기가 몸에 붙이고 싶은 공부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럽니다. 매일같이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만 이 루틴을 지켜도 그 공부의 총량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저녁 루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의 속성은 이런 것이죠. 고요의 기운. 아침이 힘차게 시작하는 기운이라면 저녁은 고요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또 매즘과 그러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생체 리듬의 속성을 저녁 시간은 갖고 있고요. 하루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는요, 쉼과 몸을 정리하는 그런 루틴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저녁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좋고, 미지근한 그런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 저녁에 고요히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색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저녁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하루를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것이죠. 자, 하루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중시하는 것은 가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가방을 다 끄집어내요.
어차피 다시 넣을 거지만 다시 끄집어내서 그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서 내일을 연상합니다. 내일 그 일을 할 때 이거를 쓰고 저거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가방을 쌓는 그 작업을 매일 해줍니다. 이 가방 정리는 하루를 정리하는데 아주 심리적으로 안정감 같은 것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옷을 골라두는 것도 저녁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입고 가야지 하는 것을 쭉 상상을 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여러분들 그래 좁은 공간에 산다든지 사실 싼 건 아니라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좀 뭐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3인용을 사시면요 스타일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타일러 이렇게 5인용 큰 거 있거든요. 그거 말고 3인용은 값도 좀 싸고 공간도 덜 차지하면 뭐 싸다 그래도 100여만 원 하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밤에 옷을 골라놓고 스타일러에 넣고 스타일러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는데 꽤 괜찮은 루틴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꽃은 일기를 쓰는 것이죠. 일기 너무 길게 쓰시지는 말고요.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일 중에 한 가지, 이거는 내가 참 어땠어 하고 인상에 남은 일 하나, 또 하나는 감각을 쓰는 걸 저는 권합니다. 내가 그런 감각이 오늘 있어. 그런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런 향기였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감정은 하루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좀 나쁜 감정이라든지 아주 좋은 감정이라든지 감정의 상태도 하나 정도 써도 좋은 일기를 구성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 시간은 고요의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요의 시간을 활용하는 루틴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성장 공부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고요한 시간에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자기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면 집중력도 좋고 뭐 당연히 성과가 좋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고요의 시간에 1시간 이상의 독서를 하는 것도 밤에 아주 좋은 루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루틴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기 쉽게 설계를 하셔야지 루틴을 엄청 많이 설정해서 루틴을 해놓고 말하자면 그 루틴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책보다는 루틴을 하고 한두 번 그걸 못해서 빠졌어, 그걸 포기하지 말고 루틴을 계속 지속해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또 하나는 루틴을 제가 이제 월간 다이어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고철 다이어리 쓰시기를 제가 계속 권하는데요. 거기 월간 부분에 보면 루틴을 월 단위로 4개를 설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에 자기가 해야 될 과제 같은 걸 세팅을 하고 그 과제 중에서 주요 과제는 루틴의 형식으로 박아버리는 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월간 다이어리 플래너, 월간 플랜을 할 때 루틴을 적어두고 그것을 한 달 단위로 꼭 실행해 보시는 거, 이것이 아주 루틴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이 큰 것을 위주로 하시는 걸 권해요. 개수를 막 많이 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수를 많이 하면 실행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수는 줄이되 영향력이 큰 것을 위주로 루틴을 설계를 하심과 동시에 어떤 루틴은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습관으로 만들어줌으로써 루틴의 수를 줄여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루틴을 생각할 때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루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련해가고 우리의 기초 근력을 몸에 붙여갈 거예요. 0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캔 유튜브 대학을 잘 이행해서 기초 능력을 붙여서 그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관련된 것을 수련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해서 턱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0단계,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평상시에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행복의 기본 지수를 살짝 높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 우리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도 잘 이수를 할 수 있고 기초 근력을 붙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밝은 그런 기운, 또 행복의 기본 지수를 높이는 것이 엄청 중요하고, 이것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노력만 하시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달성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을 루틴으로 세팅을 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몸에 익은 사람이 되셔야 되고, 아침 저녁 시간을 루틴을 실행하기가 좀 좋은 편한 시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 시간은 항상 고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 여러분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신다면 아침 루틴은 엄청 중요하고, 아침 루틴을 몇 개만 설정하셔서 이것을 2주, 한 달 동안 내가 루틴을 달성해서 루틴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 시간에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팅한 루틴도 여러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강의였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메모 다 하셨죠? 얘를 시간을 더 텀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강의가 끝나면 자기가 메모한 것을 쭉 읽어보고 바로 맞는 카드 꺼내셔서 너무 많지 않은 양을 쭉 메모를 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들 피에 싹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안녕.